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자, 뭐라 그럴까요. 이번 한 주가 이제 굉장히 좀 춥게, 날씨가 춥게 시작이 됐죠. 그죠? 한번 그 추위가 오면 그 어떤 냉기가 또 사라지기까지 또 하루 이틀 걸려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기온이 점차 이제 좀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아쉬운 거는 우리가 이제 가을, 그죠? 가을 단풍도 있고 뭐 아무튼 여행할 거리들이 가을에 더 많은데 갑자기 한 번에 또 겨울로 가면 아쉽죠. 그래서 아무튼 그 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찾아온 추위가 좀 물러나고 이제 그야말로 제대로 된 가을 날씨가 다시 좀 회복이 돼서 우리 또 또 다니셔야죠. 구경하러. 그죠? 우리 대한민국 민족은 막 가만히 못 있어. 그죠? 워낙 열정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막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그죠? 참 풍류도 즐길 줄 알고. 그러면 참 대한민국이 멋있는 민족이야. 네. 오늘 국뽕으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화요일자인데 주요 헤드라인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여행이랑 항공업계가 이제 좀 무엇을 좀 준비해야 하는지 좀 어떤 경영적인, 그러니까 매니지먼트적인 측면에서 좋은 보고서가 나와서 그거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얼마 전에 문체부 주관으로 열렸던 건데 이번에는 또 싱가포르 관광청 주관으로 우리 여행업계 대상 온라인 세미나가 열린다는 소식, 그리고 럭셔리 관광 연계한 팸 투어 이렇게 참가할 업체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소식 전해드릴 거고, 관광업계와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의 첫 발은 무엇인가? 서울에서 이제 뭐 관련한 행사가 열려 이벤트가 그거 내용 준비되어 있고요. 에어버스 있죠. 에어버스사가 한국 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좀 했습니다. 주요 내용 연관되어 있는 거 뽑아서 정리해 드릴 거고요. 제주관광공사가 마이너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 마이너가 아니라 요거 관광 통역 안내사 양성하는 교육 참가 모집하고요. 부산에서 그 어떤 선결제를 한 여행 상품 판매가 굉장히 호조를 이루고 있다. 뭐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국가대표 축구 선수 토트넘 하스퍼의 주전 멤버 손흥민이 드디어 한국 관광에 어떤 천병에 나섰습니다. 그 소식이 있고. 그리고 좀 약간 우리 이게 여행 관련 소식이랑은 다 조금 거리는 있긴 한데 어쨌든 또 아프리카 가면 볼거리가 하나 더 있어요. 요 관계된 좀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릴 뭔가가 좀 있어서 그거 한번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시작이 됐죠 이미. 자, 10월 19일 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코로나 이제 팬데믹 시대가 이제 좀 장기화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우리 여행업계나 항공업계가 이제 어떻게 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실 좀 몰라요. 그죠? 하지만 누군가가 이런 보고서에도 나오고 이런 얘기가 있으면, 이런 워딩이 있으면 그래, 이런 것들 한번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 이런 또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지 못하더라도. 왜냐? 기업의 규모와 성격들이 다 다르니까요. 그죠? 자, 글로벌 컨설팅 기업입니다. 알릭스 파트너스. 여기서 관광산업의 회복 탄력성을 위한 재설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영어로는 뭐냐면 Resetting for Resilience in the Tourism Industry라는 제목이에요. 요건데 뭐 제목은 좀 고상해. 원래 이런 건 좀 보고서는 제목이 좀 있어 보여야 되잖아. 고상해야 돼. 그죠? 그런데 아무튼 내용도 괜찮더라고. 내용 압축된 그 자료를 제가 이렇게 보내와서 봤더니, 그래서 뭐 굉장히 구체적이거나 뭐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라고 제가 생각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오늘 첫 소식 메인 뉴스로 보내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주세요. 네. 자, 보고서에 따르면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직면한 관광산업 기업들이 영업장의 일시적으로 폐쇄한 분들이 꽤 많죠. 자, 사업을 재운영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멈췄다가 다시 재운영을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럼 무엇을 좀 집중을 해야 되냐? 예,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언급한 게 뭐냐면 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조직을 재설정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조직을 재설정. 그러니까 조직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개념도 있지만 뭐 구성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운영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설정하는 기회로 이번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여전히 불확실한 비즈니스 환경과 급증하는 이자 비용에 직면했죠. 아무래도 이제 뭐 대출 쓰고 융자 쓴 기업들은 이자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런 어떤 부담에 직면한 우리 관광업계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현금 문화 정착에 크게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현금을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현금 문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금 유동성 확보라고도 좀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그죠? 현금 문화 확보, 뭐 결제도 웬만하면 현금으로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런 거 다 포함이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어쨌든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과 채무의 최적화 같은 단기적 조치들이 정상화돼야 하고요. 받을 돈과 갚을 돈에 대한 단기적인 조치들을 좀 정상화해야 되고, 그죠? 재량 지출은 최소화해서 줄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왕이면 좀 나갈 돈은 쓸데없다고 굳이 안 나가도 되는 돈은 좀 줄여라. 이렇게 하고 특히 조직 내에 자금 운용 시나리오 계획과 함께 자금 운용을 어떻게 계획이겠죠? 지출 계획 이런 것과 함께 운전 자본 개선, 회사 지출 비용의 각 항목들을 점검해서 비용 절감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있습니다. 현금 문화를 조성하는데 고객 경험이 결코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고객의 경험이라는 건 뭐야? 희생돼서는 안 돼. 그러니까 고객의 경험이라는 건 뭐야? 카드 같은 것들로 인한 어떤 그 결제 방법, 자금의 융통이었겠지. 이런 것들이 고객의 경험인데 이거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저기 현금으로 결제해서 이런 부분이랑 또 일맥상통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알렉스 파트너스는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객을 비즈니스 또는 레저와 같은 광범위한 범주로 나누고 소셜 분석 툴, 소셜 아날리스틱 툴, 요 분석 툴로 도출된 인사이트를 활용해서 효율적인 마케팅 및 할인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객을 대면하는 직원이 이거 중요합니다. 조직 인사 문제인데 고객을 대면하는 직원이 영업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영업뿐만이 아니라 과연 이제 지금 뭐 많은 수의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해왔고 하나토는 이미 이제 뭐 정상 출근하긴 했지만 이제 그 정상적인 출퇴근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육체적인 준비가 돼 있는가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팬데믹 기간 동안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많은 동료와 친구들이 곁을 떠나는 것을 경험했고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건강과 안위를 면밀히 살펴서 다시 고객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을 재설정할 때요. 데이터가 의사결정에 아주 큰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는데요. 앞서서 언급했던 소셜 분석 툴을 활용해 고객의 반응을 미리 예측하게 된다면 일종의 항공편 지연 혹은 결항, 직원당 고객 비율 증가로 인한 대처, 건강 및 안전조치 강화 여부 등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해서 조직은 위기를 더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위기에 직면해서도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알릭스 파트너사의 분석입니다. 또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창의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운영을 중단한 이후 재설정하려는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육성돼야 하고요. 이러한 창의성은 다른 업계의 동향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어서 관광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업이 사무실 내 어떤 회의실 대신에 다중작업시설이 잘 갖춰진 호텔 회의실에서 사업부의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과 같이 탄력적인 조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굴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좀 쉽죠?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죠? 자, 박준규 알릭스 파트너스 서울사무소 부사장이 한 말씀 또 멘트를 남겨주셨네요. 위기의 한 가지 이점은 기존 방식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이 틀에서 벗어나 생각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현재 관광업계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최우선 과제지만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단순히 이전 방식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게 좀 전 중요한 말 같아요.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좀 웬만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부 모두를 이전과 같은 방식에서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이거는 알 거예요. 조직원이나 경영주나 뭐 오너가, 예, 분명히 객관적으로 알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자기 반성과 어떤 생각을 통해서, 판단을 통해서 좀 굳이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또 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위한 재설정 방식으로 관광산업 기업들이 미래의 기회를 잘 활용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내용이죠. 예. 이렇게 대략 마무리가 됐고, 요게 지금 홈페이지에 한국말 버전은 없어요. 여기 알릭스 파트너사의 홈페이지, 여기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자막 나가지요. 요 파트너사 여기 홈페이지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영어로 돼 있어. 아니면 중문, 일본어 정도인데 한국말 버전은 없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아무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는 왜냐하면 이제 그 좀 출구 전략,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출구 전략이 필요한 때니까 그런 때 딱 적당한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지난주에 문화체육부 관광부에서 주관한 대로 그 싱가포르 관광청, 우리 인바운드 여행사 위에서 설명회가 있었죠. 트래블 버블 관련. 이번에는 그 싱가포르 관광청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 여행사 대상으로 싱가포르 관광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는데요.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 양식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언제 열리냐? 10월 21일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열리고요. 온라인 줌을 통해서 화상 형식으로 열립니다. 내용은요, 싱가포르 항공 지사장의 인사, 내빈 소개, 싱가포르 관광 안내, 싱가포르 창의공항 소개, 질의응답, 그 다음에 럭키드로 이렇게 대략 열리고요. 그리고 뭐 PT도 있습니다. 단지 소개라는 건 이제 PT겠죠. PT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신청서 작성해서 링크 있거든요. 링크 저희 그 트래블데일리 홈페이지 관련 기사 보면 밑에 제가 링크 걸어놨어요. 그거 통해서 하셔도 되고요.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 공지란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19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이때까지 마감하니까 빨리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또 하나입니다. 이 공모 관련인데요.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럭셔리 관광 전문 업계 육성을 위해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대상으로 2021년 럭셔리 관광 대표 상품 개발 연계 팸 투어를 추진합니다. 추진 기간은 10월에서 12월까지고요.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대상이고요. 럭셔리 관광 컨텐츠 체험 개별 팸 투어를 지원합니다. 팸 투어 연계한 럭셔리 관광 대표 상품 발굴하는데요. 그 다음에 운영도 하고 판촉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공모는요, 일단 공모 대상이 누구냐? 해외 현지 파트너, 그러니까 투어 오퍼레이터겠죠. 그리고 럭셔리 방한 상품 운영 이력이 있는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이른바 DMC라고도 하죠. 예.
그 다음에 공모 기간은 10월 15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요. 이번 달 말 10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이게 한국관광공사 이메일인데 한번 여기 자막 나가죠. 자막. 네, 자막 sodamkim@knt.or.kr 통해서 개별 접수 받고요. 공사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도 관련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traveldaily.co.kr 관련 기사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서울 내 121개소의 관광시설 그리고 체험시설 서비스를 최대 50% 이상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관광 할인패스 7만 장을요 12월 말까지 선착순 무료 배포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울의 관광, 그 다음에 체험업계는 최대 50% 할인율로 서울관광 할인패스에 동참하는 거겠죠. 뭐 이게 보면요, N타워, N서울타워, 롯데월드 이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관광업체와 제휴한 90여 개가 넘는 다양한 공예, 액티비티, 투어 상품 매력적인 할인율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이미 서울관광 할인패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my서울패스.com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까 서울 시민이 아니어도요 내국인 외국인 누구나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업계가 동참해 주는 거예요. 같이 업계 동참도 해주고 업계도 혜택을 받고, 그러니까 서울관광 패스 올 연말까지니까 많이 이렇게 좀 구입하셔서 서울이요. 저도 서울 토박이 서울 제가 저희인데 고향인데 참 제가 원래 서울에 제가 중구에서 태어나서 쭉 중구에만 살다가 지금 이제 강북 쪽에 사는데 서울이 이 강북 제 사는 곳도 그렇지만 저도 아직 다 몰라요. 진짜 서울 이게 공부를 해야 돼. 서울 알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볼거리가 많아. 우리 무슨 외국인 손님 오면 경보고 이거 다 중요하지. 훌륭하고 중요하지만 서울이 어마어마한 또 관광 컨텐츠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에어버스사에서 한국의 기자들 대상으로 기자간담회가 좀 열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대표 있습니다. 아난드 스탠리라는 요 분이 이제 막 연설을 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팬데믹 때문에 좀 타격을 입었지만 한국에서 산업 협력을 좀 강화를 좀 더 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잠깐 요 히스토리 잠깐 너무 긴데 제가 좀 줄였어요. 요거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에어버스랑 보잉이 지금 경쟁 체제인데 지금은 아마도 에어버스가 훨씬 많을 거예요. 한국과는 이미 1974년 대한항공이 비유럽권 항공사 중에서 처음으로 A300 B4를 주문하면서 시작이 됐대요. 1974년에. 이후에 이제 꾸준하게 우리가 들여왔잖아. 그래서 원래 220도 있었고, A320 패밀리, 다목적 A330, A350 XWB, A380 등 그렇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한 200대 정도 달한대요. 200대 정도. 이제 A380은 조금 퇴출되긴 하고 있지만, 그리고 대한항공이요, 현재까지 에어버스로부터 총 112대, 112대를 이렇게 주문을 했고, 2003년 처음으로 A380을 주문한 게 어딘지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대한항공이고 2011년에 1호기를 인도받았고, 대한항공의 인기기종 A330, 대한항공의 인기기종뿐 아니라 제일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A330이에요. A330 아실 거예요, 우리 업계신 분들. A330이 아시아 내 중거리 및 유럽행 장거리 노선에 투입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대한항공이 현재 이렇게 좀 보유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이 1996년 첫 주문을 시작으로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총 59대의 에어버스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대요. 대한항공이 아시아항공이랑 보유 항공기 대수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구나. 그죠? 예. 자,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요, 마이너가 뭐냐면,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어예요. 예, 마이너, 마이너. 예, 그래서 요 관광통역 안내사 양성 교육함 추진됩니다.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그 시행될 예정인 관광통역사 안내사 자격증 면허 시험에 대비해서 10월 23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마이너 관광통역 안내사 면접 대비반 매주 토요일에서 일요일 수강합니다. 네. 그래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10월 22일까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모집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많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손흥민 선수가 어제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또 골링을 넣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한국 관광을 위해서 홍보 영상도 찍고 포스터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멋있는 지금 그림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진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영국에서 그 런던에서 돌아다니는 그 2층 버스죠. 2층 버스 거기에 손흥민이 모습이 나오고 한국 홍보 관광 홍보 글도 다 멋있는 게 나옵니다. 예. 그거 신나는 소식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 또 손흥민 선수. 남자분들 다 아시게 여성분들도 축구 관심 없는 분들도 손흥민에 대한 거는 아시잖아요, 다 그죠? 예. 자, 진짜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자, 아프리카에 우리가 가면 볼거리가 많아요. 왜냐? 완전히 다른 세계잖아. 그런데 뭐 누구는 뭐 우스갯소리로 아프리카 가면요 무슨 뭐 호랑이 좀 보겠네, 사자 좀 보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건 농담이겠지. 자, 아프리카에 가면 또 하나 볼거리가 있습니다. 혹시 시어버터라고 들어보셨어요? 시어버터? 예. 요 아프리카가 시어버터의 본고장인데 요 시어버터가 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시어버터예요. 그 중에서 먼저 시어가 뭐냐? 이제 한국말로는 시어예요. 근데 읽기는 우리가 좀 된소리로 읽으니까 시어인데 시어나무라는 게 있어요. SHEA. 이게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 SHEA. 시어라는 나무가 있는데 요게요. 세네갈에서 남수단까지 무려 아프리카 대륙에 나라가 많잖아. 아프리카 21개국에 걸쳐서 자란대요. 이 나무가 무려 5,000km에 있는데 5,000km. 우리나라가 얼마 되는지 알죠? 서울에서 부산 500km예요. 그 10배에 달하는 거리에 이 시어나무가 있어요. 요 시어나무 200만 그루가 있는데 여기 요 시어나무는 시어버터의 원료인 시어 열매를 얻을 수 있대요, 나무로부터.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아무래도 아프리카에서 나니까 아프리카 여인들이 이거를 이제 재배하고 관리하면서 거기서 이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런 거래요. 근데 시어버터가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이게 좋은 거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 시어버터는 시어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식물성 지방입니다. 지방인데 요거를 이제 오일 형태로 변해서 만든 게 시어버터라고 하는 거예요. 시어나무에서 나온 버터, 오일.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인간한테 너무 좋은 거야. 참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우리가 저런 사과, 저런 과일, 배 이런 거 인간이 저걸 어떻게 처음에 좋은지 알고 먹게 됐을까? 그게 참 궁금해. 과학이 없던 시절에. 그죠? 지금이야 뭐 다 알지만 성분 조사하고 하면. 근데 요것도 참 신기해. 그죠? 자, 시어버터에 놀라운 효능이 몇 개 있대요. 뭐가 있냐면 모든 피부에 굉장히 안전하대. 부작용이 없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겨울 옵니다. 건조해집니다. 근데 요 시어버터가 뛰어난 보습력이 있대요. 그리고 항염 효과도 있고 콜라겐 생성을 促진해서 노화 방지에도 탁월하고 세포 재생 촉진도 돕는데요. 물론 이제 이거 뭐 의학 관련한 뭐 데이터는 뭐 지금 제가 저는 없어요. 근데 그런 이제 일종의 뭐 그런 효능에 좀 도움이 된다는 거지 막 이렇게 기적의 뭐 그건 아니고 이게 뭐 콜라겐 노화 방지도에도 좀 좋지 않겠냐. 그 다음에 뭐 항염 효과도 일부는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의학적으로 좀 연구를 했겠지, 분석을. 예, 근데 그런 효과들이 있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2011년에 이미 글로벌 시어 얼라이언스라는 여성 요런 얼라이언스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성 단체, 브랜드, 그다음에 소매 공급 업체 이런데 그다음에 NGO 등 36개국 706명 정도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요 협회인데 여기에서 이제 효능 같은 거랑 어떤 수요 촉진을 굉장히 알리고 있대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면 우리가 뭐 이런 시어나무 같은 거, 저기서 나오는 어떤 원재료가 참 이렇게 도움을 주는구나라는 것도 한번 상식적으로 그냥 좀 아시라고, 제가 뭐 제가 이 제품을 판매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게 있다라고 해서 좀 재밌는, 좀 특이하지 않아요? 이런 소식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그런 게 있었어? 그래, 그러면 요즘에 또 이제 이런 게 워낙 특이하니까 한국에서 수입업자들이 그러면 이거를 정식적인 어떤 수입 경로를 통해서 한국에서 또 이렇게 좀 판매를, 생각도 또 들 수도 있어. 경로와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혹시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한 사이트도 있네요. www.globalseer.com global 글로벌 SHEA globalseer.com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또 여러 가지 소식 그냥 주저리 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한 주간에 이번 한 주도 우리 또 더 좋은 소식 기다리면서 또 버텨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여행업계 모든 분들 이번 한 주도 화이팅!